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9월 모의고사에서 과학 기술 지문, 독서 비문학 지문을 분석해보고 문제를 풀이해보는 수업을 할 거야. 자, 먼저 지문을 보기 전에 마찬가지로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자, 32번 문제야. 먼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랬어. 당연히 사실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내용 일치 불일치가 되겠지. 한 문단에서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면서 선택지를 지어가면 되는 거야. 33번이야.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가에서 다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네. 여기 보니까 이따 여러분들이 A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수치를 공식에 숫자를 데이터를 대입해 봐야 돼. 그런 문제. 사실은 여기서는 이렇게 실제로 막 데이터 값을 주었지만 우리가 이거를 어렵게 나오면 실제 풀이하는 과정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돼. 다음 34번은 자료를 제시한 다음에 원리를 파악하라는 문제야. 실제로 어떠한 과정을 도식화한 보기에 직접 매핑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B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3점짜리야.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라는 거겠지. 자, 여기 보면 어떤 B에 직접 매핑 과정을 도식화한 설명이 있나 봐. 그거를 실제 도식화한 내용, 보기를 가지고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는 문제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면 돼. 다음 35번 기억과 보기의 니은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이것도 정보간에 주어진 데이터 자료값에 의한 관계를 파악해보는 거야. 자, 여기서 니은 완전 연관 매핑, 기억은 아까 나온 직접 매핑이야. 이 두 가지가 어떤 점에서 비슷한 게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한 거겠네. 자, 이것도 지문을 보고 나서 살펴보자. 자, 36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어휘 문제야. 자, 문맥상 의미가 A와 가까운 것은 그랬어. 사전적 의미가 아니야. 문맥상인 의미야. 이걸 보면서 우리가 A가 어떤 뜻인지를 먼저 지문 읽으면서 딱 캐치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지문으로 넘어가서 분석을 해보게. 자, 얘들아, 선생님은 문과고, 이 지문은 과학기술 지문이야. 선생님이 항상 비문학 독서 지문을 풀 때 내가 국어교사인지 과학교사인지 어디 다른 과목 교사인지 항상 막 고민이 많은데 국어 문제야, 얘들아. 국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문적인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물론 독해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거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에 나와 있는 설명된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캐치하고 갖고 와서 인출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독해와 문제풀이 능력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야. 자, 먼저 1문단.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인 CPU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주기억 장치와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런데 CPU는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아니라는 거겠지. 다른 건 주기억 장치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속도를 우리가 CPU와 주기억 장치가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데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처리 속도가 다르구나. 그럼 다르면 무언가 이상이 생기니까 우리 이걸 예측하면서 읽어야 돼. 무언가 이걸 보조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CPU가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주기억 장치 데이터를 읽어오면 속도 차이로 인해서 명령을 빠르게 실행할 수가 없어. 문제점이 있네,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캐시 기억 장치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 해결 방법이 나왔어. 자, 문제점이 이거여서 우리는 캐시 기억 장치를 쓸 거야. 자, 그럼 캐시 기억 장치가 뭐냐? CPU 내에 또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한 기억 장치로 주기억 장치보다 용량은 작지만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어. 자, 1문단. 캐시 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 이게 중심 내용인 거야. 이러한 캐시 기억 장치에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중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일부를 복사해두고 CPU가 이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 이것을 캐싱이라고 한다. 캐싱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나왔어. 그럼 앞으로 이 캐시 기억 장치와 캐싱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겠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야 돼. 자, 다음으로 2문단. 캐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CPU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 반복적. 이를 위해서 고려되는 것이 참조의 지역성이다. 자, 참조의 지역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대. 1번 시간적 지역성과 2번 공간적 지역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간적 지역성 첫 번째는 한 번 사용된 데이터가 가까운 미래에 가까운 근래에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
그 다음 두 번째 공간적 지역성은 뭐냐면 한 번 사용된 데이터 근처에 있는 데이터가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네. 자, 그럼 이거 캐싱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한데 데이터가 여기에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시간적 지역성과 공간적 지역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온 내용이야. 다음 3문단. 한편 주기억 장치는 워드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캐시 기억 장치는 블록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된다. 자, 저장 단위가 달라. 이것도 뭔가 좀 뒤에서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지? 이때 워드는 비트의 집합이고 블록은 연속된 워드 여러 개의 묶음을 말한다. 뜻이 뭔 말인지 모르기 시작해 이제. 자,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장소를 라인이라고 한다. 뭐 워드, 블록, 라인 뭔 말인가 몰라도 돼 얘들아. 뒤에서 문제를 읽으면서 우리가 또 이거를 정확한 정보를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 자, 캐시 기억 장치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블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에서 캐시 기억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블록 단위로 전송해야 돼. 자, 주기억 장치는 워드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돼. 캐시 기억 장치는 블록 단위로 저장이 돼. 그 기억 장치에서 캐시 기억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야, 워드로 보내면 어떡해? 캐시 기억 장치가 블록 단위로 저장되는데 근데 워드 여러 가지의 묶음을 블록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럼 주기억 장치가 여러 개 워드 묶어서 블록으로 보내주면 되잖아.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블록 단위로 전송을 해. 근데 자, 캐시 기억 장치의 용량은 주기억 장치보다 훨씬 작아. 하지만 속도가 빠르다고 했어. 훨씬 작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 블록 중에서 일부만 저장할 수 있어. 야, 다 저장하면 용량이 작은데 용량 과부하 딱 터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므로 캐싱을 위해서는 주기억 장치의 여러 블록이 캐시 기억 장치의 하나의 라인을 공유해서 사용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야. 자, 이제 슬슬 뭔 말인가 니네가 모를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앞뒤 문맥을 살펴서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보면 3문단까지 나오고 4문단에서는 이제 예시가 나와. 그럼 3문단까지 내용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나 보자. 32번 사실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내용 일치 및 불일치 문제야. 자, 1번 선택지. 캐시 기억 장치의 하나의 라인에는 하나의 무엇만 저장될 수 있어. 캐시 기억 장치 얘들아 워드로 저장된다고 했어? 아니지. 블록 단위로 저장된다고 했어. 1번 틀린 선택지네. 2번 캐시 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보다 용량이 작지. 그 다음 처리 속도가 빠르지. 2번도 틀린 선택지가 되겠네. 3번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사용돼야 캐싱의 효율이 높아. 당연히 앞에 나왔잖아. 3번 맞는 선택지 3번이 정답이네. 4번 시간적 지역성은 한 번 사용된 데이터 근처에 있는 아니지. 근처에 있는 데이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간적 지역성이었지. 시간적 지역성은 한 번 사용된 데이터가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였잖아. 4번 틀린 선택지야. 5번 캐싱은 캐시 기억 장치의 데이터 중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에 복사하여 사용. 이거 뭔가 이상한데? 우리가 1문단에서 보면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중에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의 일부를 캐시 기억 장치에 복사해 쓴다고 했어. 5번도 틀린 선택지. 정답은 3번. 아주 쉽게 풀 수 있었네. 자, 다시 지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4문단은 A야. A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는 좀 자세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겠지. 아까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가나다에 뭐가 들어갈지를 찾는 33번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 자, 예를 들어 어떤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을 워드 2의 n승, 2의 n제곱개. 자, 슬슬 수학에 약한 친구들의 머리에 쥐가 오기 시작한다 이제. 자, 캐시 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을 워드 n개라고 할 때 이때 주기억 장치의 블록 1개가 K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다. 얘들 봐봐. 블록 하나는 여러 개의 워드의 묶음이라고 했잖아. 잘 생각해. 자, 그렇게 되면 주기억 장치의 총 블록 수는 K분의 2의 N승, 2의 N제곱개가 된다. 각 워드는 N비트의 주소로 지정된다라고 했어. 자, 잘 기억해야 돼. 기억이 안 되면 이따가 문제에 써놔도 좋아. 그리고 캐시 기억 장치의 각 라인은 K개의 워드로 채워지므로 캐시 기억 장치에는 총 K분의 M개의 라인이 만들어진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 바로 33번 풀어보자. 자, A를 참고할 때 보기에 가에서 다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이제 보기를 보자.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이 64개의 워드야.
자, 우리가 아까 보면 2의 n승이 그러면 워드의 개수가 2의 n승이라고 했잖아. 2의 n제곱. 그러면 64는 2의 n승. 2의 n제곱. 그럼 n이 몇이 나와? n의 5제곱이 32니까 n의 6제곱이 64가 되겠네. 그렇지? 자, 그래서 n은 6이 돼. 그렇지? 자, 그러면 하나의 블록이 4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 아까 하나의 블록이 몇 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어? K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지? 그럼 K는 4개가 되겠네. 4가 돼. N은 6, K는 4가 돼. 자, 주기억장치는 총 16개의 무엇으로 구성된다? 자, 주기억장치의 총 블록 개수 우리 아까 공식 있었지? 여기 뭐였어? K분의 2의 N승. 자, 그럼 K가 4였어. 4분의 2의 N승 6제곱이니까 64 나누면 16. 그렇네. 그러면은 총 블록 개수겠지. 가는 블록에 해당하겠네. 블록에 해당하는 것만 찾았어. 각 워드는 나의 주소로 지정된다. 우리 아까 각 워드는 n비트의 주소로 저장된다고 했어. n비트면 우리 아까 n이 6이었지? 그 6비트의 주소로 구성되네. 오케이. 이미 답은 1번 나와버렸네. 자, 그럼 좀 더 살펴보자. 또한 캐시 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이 16개의 워드라면, 그치? m이 16이 되는 거지. 이제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은 공식 있었지? 캐시 기억 장치 라인 개수는 여기 K분의 m. 그러면 4분의 16이 되니까 답은 4가 되겠네. 정답은 1번. 얘들아, 이미 주어진 공식이 우리가 데이터, 보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 수치값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겁나 쉬운 문제야. 괜히 공식 나오고 막 n 나오고 k, m 막 알파벳이 들어가는 미지수가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쫄아서 그러는데 너무 쉬운 문제야, 이거는. 자, 이렇게 벌써 2개의 문제를 해결하고 5개 중 2개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가는 거야. 자, 5문단 캐싱이 이루어질 때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주소가 사용된다. 이 주소는 태그 필드, 라인 필드, 워드 필드 3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네. 자, 이 3가지에 대한 얘기 나올 거야. 먼저 첫 번째 태그 필드는 캐시 기억 장치의 특정 라인에 주기억 장치에 어떤 블록이 저장되어 있는가를 구분해 주는 거야. 얘들아, 정확하게는 몰라도 뒤에 문제에서 우리가 또 따로 확인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라인 필드, 두 번째 라인 필드는 주기억 장치에 블록이 들어갈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을 지정해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워드 필드는 주기억 장치에 각 블록에 저장되어 있는 워드를 지정해 준다라고 했어. 선생님, 저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치, 선생님도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이해가 되는 학생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이해가 다 안 된다고 해도 이따 푸는 방법을 한번 보여줄 거야. 자, 이제부터 6문단 B가 될 거야. 이거 잘 읽어야 돼. B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자,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억, 직접 매핑이다. 직접 매핑은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캐시 기억 장치에 지정된 라인에 저장하는 방식이야. 직접 매핑 방식에서 캐싱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 이제 과정 나온다, 얘들아. 과정 다음과 같다. 과정 나올 거야. CPU가 태그 필드, 라인 필드, 워드 필드에 이루어진 주소를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하면 요청 주소에 무엇을 이용해? 라인 필드를 이용해. 처음에 요청 주소에 라인 필드를 이용한 다음에 캐시 기억 장치에 해당 라인을 확인해. 요청 주소의 라인,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 오케이? 그 다음에 라인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태그를 비교해. 태그를 비교해서 태그 값이 일치하면 캐시 히트. 캐시 히트가 일어나면 워드 필드를 이용해서 그 다음 워드야. 라인 필드 확인, 태그 필드 확인, 그 다음에 워드 필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찾아서 CPU에 다시 전송하면 끝. 되게 쉬워. 근데 캐시 히트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봐봐. CPU가 요청한 주소의 태그와 캐시 기억 장치의 태그가 일치하지 않거나 해당 라인이 비어 있어. 데이터를 못 찾았어. 그러면 CPU가 요청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캐시 미스라고 하는 거야. 히트가 아니고 미스. 자, 캐시 미스가 일어나면 요청 주소에 해당하는 블록을 주 기억 장치에서 복사해서 캐시 기억 장치에 지정된 라인에 저장한다. 그리고 주소의 태그를 그 라인의 태그 필드에 기록하고 요청된 데이터를 CPU에 보내준다. 만약 그 라인에 다른 블록이 저장되어 있다면 블록을 지우고 새롭게 가져온 블록이 저장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34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보기는 직접 매핑 과정을 도식화한 거야. 자, B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돼. 선생님이 이걸 띄워놓을 테니까
선택지랑 하나하나 맞는지 선생님이 읽으면서 확인해 볼게. 자, 먼저 1번. 요청된 주소에 1010을 이용해서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을 확인한 후 태그 땡땡이 그 라인의 태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겠군. 자, 1번에서 CPU에서 라인 10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해. 그럼 캐시 기억 장치에서 라인 10 봤어. 라인 10을 봐가지고 여기에 태그 00이 라인 태그 00 있는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지. 맞잖아.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1번 맞아. 자, 2번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캐시 미스가 일어난다. 자, 봐봐.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이거였어. 라인 10이었어. 라인 10의 태그 값을 봐. 땡땡. 없지. 10이잖아. 땡땡이 아니고. 땡땡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캐시 미스가 일어난 거야. 2번 선택지도 맞는 선택지지. 자, 3번.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블록 중에서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블록 이거지. 지금 여기 여기 데이터 블록에서 자, 원래 요청한 게 라인 10의 태그 00이야. 근데 없었어. 캐시 미스였어. 그럼 이제 다시 주기억 장치를 가봐. 라인 10의 태그 땡땡이었어. 그치? 그러면 BLUE 블루. 자, 이 워드 태그가 복사돼서 다시 캐시로 가겠지. 그 중에서도 여기로 가겠지. 3번 맞는 선택지. 4번 캐시 기억 장치에 라인 01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블록이 삭제되겠군. 01? 캐시 기억 장치 라인 01이야? 여기? 이게 삭제돼? 아니지. 야, 라인 10에 요청한 게 라인 10에 태그 땡땡이었어. 그럼 지금 이거야. 이게 와야 돼. 라인 10. 그럼 이거야지, 이거. 그래, 안 그래?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거야. 4번이 틀린 선택지 정답이야. 자, 5번. CPU 데이터 요청에 의해 최종적으로 CPU에 보내지는 데이터는 뭐가 될까? 자, 여기서 워드 11까지 봐야 돼, 얘들아. 워드 11. 자, 여기 이 줄에서 워드 11. 그럼 뭐야? 데이터 2가 되겠지. 그래서 5번도 맞는 선택지.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우리 아까 그 내용 전부 이해 못해도 풀 수 있었어, 이렇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질문단 직접 매핑은 쭉 해서 해당 라인만 검색하면 되기 때문에 검색 속도가 빠르다. 장점. 이 다음 문제가 직접 매핑과 완전 연관 매핑을 비교하는 문제였으니까 각각의 기능과 장단점, 개념, 특성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 자, 보자. 검색 속도가 빠르다. 회로의 구조가 단순하다. 시스템 구성하는 비용이 저렴하다. 이런 장점이 있어. 하지만 단점이 나오지 이제 캐시 미스가 발생해서 블록이 반복적으로 교체되므로 효율이 뭐 할 수 있어? 떨어질 수 있다. 여기 A 문제까지 같이 볼 수 있네. A 나오는 거. 효율이 떨어진다. 뭐 기능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완전 연관 매핑, 뭐 세트 연관 매핑 이런 걸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장단점이 나왔고. 이제 여기 35번을 보자. 보기. 자, 완전 연관 매핑은 캐시 기억 장치에 블록을 저장할 때 라인 지정하지 않고 임으로 저장하는 방식이야. 직접 매핑은 라인을 지정했단 말이지. 자, 이 방식은 필요한 데이터 위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캐시 히트 확률이 가장 높아. 장점. 그러나 모든 라인에 걸쳐 이루어져야 되니까 검색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려. 우리 아까 직접 매핑은 검색 시간이 빠르지. 단축됐었지. 회로의 구조가 복잡하다. 직접 매핑은 단순했어. 그 다음에 그래서 시스템 구성하는 비용이 높다. 직접 매핑은 저렴했지. 그런 장점이 있었어. 기억 장치의 주소는 태그 필드와 워드 필드로 이루어진다. 무슨 필드가 없어? 지금 라인 필드가 없는 거야. 대신 블록이 교체될 때 어떤 블록을 삭제할지 결정하는 블록 교체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고 했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기억과 달리 니은은 주기억 장치의 주소에 태그 필드가 있다. 얘들아, 태그 필드는 기억과 니은 둘 다 있어. 그치? 그러니까 기억과 달리라는 말이 틀렸지. 1번 틀린 선지. 자, 2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캐시 히트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이 빠르다. 빠르다라고 했어?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 느리다라고 했잖아. 2번도 틀린 선택지. 3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블록 교체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얘들아, 니은과 달리 기억은이야? 기억과 달리 니은은이 돼야지. 왜냐면 블록 교체 알고리즘은 완전 연관 매핑인 니은에만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3번도 틀린 선택지. 4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라인을 지정하여 블록을 저장한다. 그렇지. 니은은 라인 필드가 없었어. 하지만 기억은 라인 필드가 있었거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왔고.
오케이. 4번이 정답이네. 5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회로의 구조가 복잡해? 아니지. 니은인 완전 연관 매핑은 회로의 구조가 복잡해서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기역인 직접 매핑은 회로의 구조가 단순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했어. 5번도 틀린 선택지가 되겠지. 정답 4번이야. 이제 36번 마지막 문맥상 의미가 A와 가장 가까운 것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어휘 문제. 자, 우리가 아까 A에 나온 떨어지다의 의미는 뭐였어? 기능이나 성능이나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의미였어. 한번 살펴보자. 1번 엔진의 성능이 떨어져서 큰일이야. 오케이 1번부터 정답이네. 그치? 성능, 기능, 성능, 효율이었잖아. 우리 떨어지는 게. 이게 사전적 어휘로는 용례로는 수준이 처지거나 못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 다음 2번 소매에서 단추가 떨어져서 당황했다. 단추가 이렇게 붙어있던 게 물리적으로 떨어진 거를 우리가 2번에 나온 떨어지다라고 해. 그래서 사전에 나와 있는 뜻으로는 달려있거나 붙어있던 것이 갈라지거나 떨어졌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야. 2번 틀렸지. 3번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큰 고생을 했다. 감기가 떨어지다. 이건 뭐겠어? 병이나 습관이 없어지다라는 뜻이야. 3번 틀린 표현이지. 4번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일을 마치기로 했다. 석양이 진다. 그치 얘들아? 해가 떨어지다. 해가 달이 서쪽으로 지는 것을 우리가 해가 떨어진다라고 하겠지. 4번도 틀렸지. 5번 굵은 빗방울이 머리에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를 표현할 때 5번 선택지에 그런 의미로 쓰겠지. 5번도 틀렸어. 정답은 1번. 아주 쉽게 풀 수 있지.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과학기술 지문을 풀어봤는데 늘 그렇듯이 우리가 특히 문과 학생들은 과학기술 지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선생님 앞에서도 필승 전략에서도 말했지만 지문의 내용이 어렵거나 지문이 길거나 개념이 생소할수록 우리 문제는 쉬울 수밖에 없어. 아까 B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이해는 못했어도 문제에 대입해서 도식화 시켜서 아예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 여기 옆에 나와 있는 도식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쫄지 말고 그냥 냅다 부딪히면 돼. 알겠지? 그리고 읽을 때 제발 대충 읽지 마. 내가 이 정보는 꼭 반드시 기억했다. 나중에 인출해야겠다라는 거. 이 문단에 있는 중심 내용을 나중에 인출해서 문제에 써먹어야지 이게 돼야 되는 거야. 대신 모든 내용 다 막 기억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내가 문제를 먼저 보는 이유도 내가 어떤 정보를 먼저 필요해서 취사 선택해서 중요도 평정을 해서 중요한 것만 취사 선택한 다음에 기억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함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꼼꼼하게 읽되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저장하고 후에 인출하는 게 필요하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밑에 나와 있는 37번부터 41번까지의 철학 지문에 대해서 분석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볼 거야.